이번 시간은 2018년도 1회차 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를 보시죠.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이 교실에 이제 순수율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용료가 순수율, 거의 꼬박꼬박 출제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실에 순수율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일주 평균 수업 시간에서 미술실의 사용 시간, 그래서 순수율은 이 교실이 사용된 시간분의 이제 일정 교과를 위해 사용된 시간을 비율을 나타내는 거니까 일단 교실 사용 시간이 25시간, 그리고 전체 25시간에서 뭐를 빼준다? 요 미술실이니까 미술실 이외의 시간, 미술실 이외에 사용된 시간을 빼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시간을 이제 학급 토론에 이제 사용했다고 하니까 5시간을 빼면은 그거에 대한 비율을 구하시면 된다. 그래서 순수율 구할 때는 항상 주의하실 게 요 교실이 사용된 시간에서 요 관련된 교실과 관련된 교실의 이제 이외에 관련된 교실과 관련이 없는 거에 사용된 시간을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80% 정도 나오겠죠. 이용과 순수율은 반드시 공식을 암기하셔가지고 한두 문제 풀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익숙해지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번에 사무소 건축의 이제 엘리베이터 계획 옳지 않은 게 뭐냐? 공관리 운전의 경우 동일 군 내 서비스층은 갖게 한다. 맞죠? 그리고 승객 층별 대기 시간은 평균 운전 간격 이하가 된다. 그래서 얘도 주의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제 이상으로 된다 나오니까 이상으로 된다면 이제 틀린 거죠. 그만큼 이제 평균 운전 간격 이상으로 되게 되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니까 평균 운전 간격 이하로 한다. 그리고 3번에 교통 수용량이 많은 경우 출발 기준층이 2개 층 이상이 아니라 이제 1개 층 이상. 그래서 출발 기준층을 이제 1개 층이 되도록 계획하는 게 바람직하다. 3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초고층 대규모 빌딩의 경우는 서비스 그룹을 분할 조닝하는 것을 검토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할 조닝이라는 건 이제 묶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같이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3번에 주택의 동선계획 옳지 않은 게 뭐냐? 개인사회 가사 노동권의 세계 동선은 이제 서로 분리하는 것이 좋다. 맞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분리를 시키고 나중에 이제 유기적인 결합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번에 동선상 교통량이 많은 공간은 서로 인접 배치하는 것이 좋다. 교통량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빈도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빈도가 많으면 가깝게 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3번의 거실은 주택의 중심으로서 이제 모든 동선이 교차 관통하도록. 틀렸죠? 거실은 다른 실에 통로라든가 홀로 사용되지 말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교차 관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화장실, 현관 등과 같이 사용 빈도가 높은 공간은 동선을 짧게. 당연히 이제 빈도가 높으면은 당연히 이제 동선을 짧게 한다. 다만 이제 동선의 대원칙으로 이제 뭐 간단하고 짧게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판매시설의 고객 동선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 욕구 증가를 위해서 길게 해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위배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거. 그리고 백화점 건축에서 기둥 간격 결정 시 고려할 사항. 이것도 이제 많이 반복이 되죠. 백화점. 그래서 기둥 간격 고려 시. 그래서 공조실, 매장 진열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쇼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지하주차장, 에스컬레이터. 1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5번에 보시면 평면 양식 중 LDK, 그래서 리빙 키친 또는 이제 리빙 다이닝 키친, 그래서 거실, 식사실, 부엌. 그래서 D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식당, 식사실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겸용하는 거니까 그만큼 동선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주부의 가사노동을 절감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홀령, 계단 실령이죠. 옳지 않은 게 뭐냐? 거주의 프라이버시가 가장 높다. 그래서 계단 실령은 이제 거주성이 가장 좋다고 했죠. 그래서 거주성이라고 하면 뭐 이런 그 일조 채광, 통풍 환기, 독립성, 소음, 이런 거주성이 가장 좋은 게 계단 실령, 홀령. 그래서 맞고요. 그리고 대지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대지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거는 이제 집중형, 코어형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엘리베이터홀에서 이제 직접 각 세대로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 통로 면적이 감소되니까 그만큼 건물의 이용도가 가장 높다. 그리고 각 세대의 양쪽 계급을
계구를 계획할 수 있는 관계로 일조 통풍이 양호하다. 그래서 이는 이제 양면 계구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이제 중심 코어형 옳지 않은 게 뭐냐? 외관이 획일적일 수 있다. 맞죠? 유효율이 높은 그만큼 이제 분할 임대 방식에 적합한 거. 구조 코어로서 바람직한 형식. 맞네요. 바닥 면적이 큰 경우에 사용할 수가 없다.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고층, 초고층, 그리고 바닥 면적이 큰 경우에 사용하는 게 중심 코어형. 그리고 8번에 보시면 측면 판매. 우리가 측면 판매는 뭐를 연상한다? 옷가게.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게 뭐냐? 충동적 구매와 선택이 용이하다. 우리가 옷가게에서는 내가 옷을 만져보고 심지어 입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충동적 구매 선택이 용이하다. 맞죠? 판매형은 정의치 정하기 어렵고 불안정하다. 맞죠? 왜? 내가 옷 고르고 있으면 따라다니죠? 그죠? 설명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치가 어렵다. 그리고 고객과 종업원이 진열 상품을 같은 방향을 보면서 판매하는 방식. 맞죠? 그래서 반면에 대면 판매 방식은 어떻게 해요? 마주보고 이렇게 판매하는 방식이죠? 반면에 측면 판매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판매하는 방식을 우리가 측면 판매다. 그럼 답은 뭐 4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진열 면적은 감소하나 별도의 포장 공간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진열 면적의 감소. 우리가 측면 판매는 고객이 기다리지 않잖아요. 왜? 기다리는 대기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다리는 손님도 내가 옷을 골라보고 입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기 공간이 필요 없으니까 진열 면적은 이제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다. 측면 판매는. 아이고. 그리고 9번에 보시면 단층 교사, 이제 1층짜리 교사를 얘기하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층이니까 당연히 재피난 용이하죠. 그리고 학습할 때 실내 연장 가능하죠. 구조계획 간단하고 내진 내풍 구조적으로 용이하죠. 그리고 집약적인 평면계획, 집약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단층보다는 2층 이상의 이제 이런 다층 교사 이런 데 이제 적합한 형태가 되겠죠. 4번이 틀렸다. 그래서 요 단층 교사와 다층 교사 그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특히 이 다층 교사 2층 이상의 층으로 만들 경우에는 가급적 저학년은 1층, 고학년은 2층 이상 층에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10번에 이제 화장실 계획에 옳지 않은 게 뭐냐? 각 층마다 공통된 위치. 우리가 이제 공통성 얘기했었죠. 코어 내 시설은 각 층마다 공통된 위치에 배치를 해라. 그리고 각 사무실에서 동선이 짧거나 간단하도록 가급적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홀에 근접해서 계획한다. 그래서 계단실, 엘리베이터, 화장실 다 이 코어 내 시설들이죠. 그래서 코어 내 시설들은 뭐 하자고 했어요? 접근성의 원칙. 가급적 접근시켜라. 다만 피난과 관련된 이런 계단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아니라 이제 분산이 되겠지만 이런 피난 시설을 제외한 남은 시설들은 가급적 접근시켜서 배치를 해라. 그리고 한 개소에 집중하지 말고 두 개소 이상으로 분산시킨다. 두 개소 이상으로. 여기 틀렸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한 개소 또는 두 개소에 집중 배치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11번에 보시면 이제 표준화 어렵거나 다종소량. 이런 뭐예요? 공정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부엌의 작업대 배치 중 L형 배치. 그래서 L형, 요 니은자형 또는 기역자형이죠. 얘는 뭐하고 놓으면 좋다? 이런 식탁과 같이 배치하면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정방형 부엌에 적합한 형식. 그래서 이런 정방형 부엌, 이런 데 이제 적합하죠. 그리고 이제 부엌과 식당 겸하는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작업대 코너 부분에 개수대 레인지 설치가 곤란하다. 그죠? 이런 모서리 부분의 이용도가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분리형이라고 하면 모든 방향에서 작업대 접근이 용이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리형이라고 하면은 이거 보시면 이제 거실이나 부엌과 완전히 독립된 식사실을 우리가 분리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4번이 관련이 없다. 그리고 이제 직선형, 일렬형. 이건 이제 동선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대신에 이제 직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선에 혼란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동선이 길어지는 경우 작업량이 늘어나니까 많아지니까 그런 단점이 있다. 그리고 L자형은 L자형 또는 이제 기역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서리 부분의 이용도가 낮다. 그리고 U자형은 요 삼면이 이제 작업대 배치가 가능하니까 가장 효율적이다. 그리고 병렬형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을 이렇게 앞뒤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이제 작업대 간 간격은 얼마라겠어요? 마주보던 작업대 간의 거리는 1.2에서 1.5m 정도. 그리고 13번 문제 보시면 은행 주출입국에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래서 회전문 설치 시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회전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어린이들의 출입이 많은 경우는 회전문을 설치하지 않는 게 바람직해요. 안전상. 그리고 고객을 내부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계획상 중요하고, 이중문을 설치할 경우 바깥문은 안여닫이로 한다. 안여닫이가 아니라 박여닫이나 자재문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행실이 있으면 이렇게 전시를 두는 경우 요 안에 문은 아이고 다시 그리죠. 요 은행실이 있으면 요 은행실 출입문은 반드시 안여닫이. 뭐 때문에? 도난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전시를 두는 경우에는 이제 바깥문은 전시를 두는 경우 바깥문은 박여닫이 또는 자재문도 가능하다. 그래서 바깥문은 안여닫이가 아니라 박여닫이, 자재문도 가능하다. 그리고 겨울철에 이제 실내 온도 유지 및 바람 막이를 위해서 이제 방풍실의 전시를 계획하는 것이 좋다. 3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근린생활권의 이제 인보구의 중심 시설. 그래서 인보구는 이제 근린생활권의 이제 최소 단위, 가장 작은 생활권의 단위고, 인보구 하면은 이제 어린이 놀이터나 공동 세탁장. 4번이 되겠죠. 뭐 초등학교는 어디? 근린 주구. 유치원은 근린 분구. 파출소는 근린 분구. 그리고 15번에 보시면 이제 공간의 레이아웃과 밀접한 관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이제 평면 요소 간의 위치 관계를 결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와 관련이 있다? 동선계획과 관련이 있다는 거 같이 보시고. 그리고 16번에 이제 주택의 각 부위별 치수계획. 가장 부적절한 게 뭐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뭐 보시면은, 요 부엌의 작업대 높이, 7383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잘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런 부엌의 작업대, 뭐 이런 싱크대 높이 같은 경우도, 이런 그 표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어때요? 그 사용하는 사용자의 신체 규격, 사이즈에 맞게끔 제작을 하죠. 그래서 뭐 이런 규격, 표준적인 규격은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17번에 초등학교 저학년의 적당한 운영 방식. 이는 이제 종합교실형이죠. U형이나 또는 A형. 그렇죠? 보면 종합교실형. 그리고 18번에 주동 배치 시 옳지 않은 게 뭐냐? 단지 내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외 주차장을 이용해서 충분한 오픈 스페이스. 이번에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요 충분한 오픈 스페이스 확보할 때 이런 5개 주차장과는 별도로 이런 충분한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5개 주차장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5개 주차장과는 별도로 이제 이런 오픈 스페이스 필요하다. 나머지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9번에 보시면 상점의 쇼프런트 형식 해서 개방형, 폐쇄형, 혼합형. 우리가 이제 이런 혼합형 또는 복합형, 뭐 혼성형 이런 것들은 특징이 없잖아요. 합쳐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요 형식의 분류 조건의 하나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런 거에 대한 특징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중 일반적으로 이제 개방형의 적용이 가장 곤란한 상점이 어떤 거냐? 그래서 답을 보시면 이제 개방형. 그래서 요 기금속점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기금속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부까지 잘 들여다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방형은 이렇게 도로에 면한 곳에 완전히 개방된 구조. 그러니까 상점 내부가 완전히 다 들여다보이는 거. 폐쇄형은 그렇지 않고 이제 상점 내부가 이제 들여다보이지 않는 형태. 그래서 폐쇄형은 뭐 이런 귀금속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번에 이제 단독주택의 이제 각실 계획 옳지 않은 게 뭐냐? 거실은 남북 방향으로 긴 것이 좋다. 그래서 남북 방향으로 길면 얘가 낫겠어요? 얘가 낫겠어요? 그만큼 향이나 채광 때 일조 확보할 수 있는 면이 넓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북 방향이 아니라 동서 방향으로 긴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남북이 아니라 동서 방향. 그리고 욕실의 천장은 약간 경사지게 하면 좋다. 그래서 욕실 같은 경우는 이제 습기, 물방울이 맺히니까 약간 경사지게 하면은 좀 흘러내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실과 정원은 유기적으로 시각적 연결을 갖게 하고, 침대는 머리 쪽에 창가를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침대 배치 보면은 여기가 내벽 쪽이고, 요 창가에는 요 침대 머리를 배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차가운 데 있으면 뭐 입이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침대 머리를 창가에 배치하지 않고 요 외벽 쪽에 침대 머리를 배치한다. 이런 식으로 외벽 쪽에. 그리고 내벽 쪽에다는 몸통. 그리고 이제 요 치수를 보면은 이제 요 주된 통로죠. 0.9m 이상. 발꿈치 쪽도 0.9m 이상. 이쪽 내벽 쪽은 0.75m 이상. 그리고 이제 요 시선 방향은 요 출입문 방향.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출입문도 보시면 이제 안여닫이로 하는 경우가 있고 박여닫이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요 안여닫이로 하는 경우는 프라이버시를 고려할 때 주로 이제 안여닫이로 한다. 또는 이제 소수가 사용하는 실. 그리고 박여닫이는 당연히 다수가 사용하는 실에 이제 피난 방향으로 열려야겠죠, 밖으로. 그리고 얘는 이제 피난을 위해서는 이제 박여닫이로 한다는 거. 그래서 뭐 침실은 이런 소수가 사용하고 이렇게 이제 프라이버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안여닫이로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그 1회차 18년도 문제 해설을 봤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2회차 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